네, 연불리의 비밀노트 일요일 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3월 마지막 주 증시 주요 일정부터 챙겨보겠습니다. 네, 3월 24일은 이제 미국 3월 S&P 글로벌에서 발표하는 이제 종합 PMI가 좀 나오게 되고요. 3월 25일은 미국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신뢰 지수가 나오게 되고, 또 미국에서 알래스카 주지사가 한국을 이제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3월 26일은 유럽에서 페어마켓가 3월 29일까지 열리게 되고, 3월 27일은 미국의 4분기 GDP 확정치가 나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3월 28일 금요일은 미국의 2월 그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나오게 되고, 또 크래프톤이라는 이제 게임 회사에서 신작 게임 인조이가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국 쪽 얘기도 많은데 이번 주에 그럼 증시 변수 주목할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그 PC 물가 지수. 요게 이제 근원 물가 지수가 연준이 항상 신경 쓰는데, 이게 2%로 가는 게 나오면 이제 연준이 목표를 달성하는 건데, 근원 물가 지수는 뭐하고 뭘 뺀 거죠, 전체에서?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랑 식품 가격, 그거 두 개 뺀 거네. 그거 두 개 뺀 건데, 그 물가가 이제 2%로 이제 계속 가져야 돼요. 그 방향성을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S&P 글로벌에서 발표하는 PMI 지수는 서비스업하고 이제 제조업 지수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 요즘에 미국의 서비스업 지수가 좀 안 좋아요. 미국 경기가 좀 이래서 뭐 침체 가는 거 아니냐. 기업들 설문조사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제 이게 월요일 날 나와서 또 잘 나오면 또 미국 증시는 반응을 하겠지만, 안 좋게 나오면 또 약간 부정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알래스카 주지사가 이번에 방한을 하게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보고 이제 참여하라 그러잖아요. 알래스카 거기 LNG 프로젝트. 그래서 아마 이거 논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또 중요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어서,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이거를 우리가 만약에 받아들여지면 관세를 또 깎아줄 수도 있는 뭐 그런 협상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에 사실 이게 좀 무시 못할 또 이슈가 될 수는 있어요. 예, 이게 다 관세랑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알래스카 주지사가 와서 어떤 얘기를 좀 하는지 그걸 좀 잘 눈여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게임주들이 좀 지지부진한데, 그래도 모처럼 이제 대형 좀 신작 게임 하나 나오거든요. 크래프톤에 시총이 이제 게임사 중에 제일 큰 회사 중에 하나예요. 크래프톤이. 그래서 이 게임이 또 잘 돼야 이게 게임주들한테 전반적으로 또 이게 좋게 작용하니까, 한번 그 금요일 날 나오는 인조이란 게임도 이게 흥행을 할지도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늘 이렇게 설명 들을 때마다 미국은 이렇게 지수나 이런 게 되게 촘촘하게 여러 가지가 많이 발표가 네, 되는데 맞아요.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많죠.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우리도 좀 그런 게 좀 있으면 투자나 이런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그러니까 들어요. 우리도 뭐 물론 이제 많은 지표들을 좀 발표를 하는데, 그 우리가 조사해 보면 많아요. 한국도 많은데 아무래도 이제 시장 참가자들은 다 미국을 먼저 보니까 이제 그렇게 또 느껴지는 걸 수도 있어요. 네. 자, 삼성전자가 6만 원을 넘었지만 옛날의 영광에 비해서 아직도 많이 낮은 수치잖아요. 이제 이 주가 상승이 쭉 더 올라가서 지속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근데 이거 이제 냉정하게 좀 말씀드리면, 지금 오르는 건 삼성이 잘해서 오르는 건 아니에요. 그래요. 업황이 좋아서 오르는 거죠. 그 반도체 시장이 좋아서. 예. 그러니까 삼성이 자생적으로 뭔가를 해서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하이닉스는 HIBM은 워낙 잘해서 올라갔던 거고. 하긴 주총 때 다 사과하고 고개 숙였으니까. 맞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오르는 거 아마 제 의견에 다 동감은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이 잘했다기보단 좀 반도체 가격 오르고 막 중국 빅테크가 막 투자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라가는데, 물론 이것도 좋죠. 어쨌든 이제 주가 오르는 건 좋은 건데, 이게 이렇게 자연적인 어떤 이제 업황 회복으로 올라가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삼성 PBR이 너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0.9배까지 떨어졌다. 이제 한 배 넘었는데, 보통 옛날에 원래 삼성전자 PBR 저점이 어디였냐면요, 1.2배였어요. 이 밑으로 잘 안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삼성전자가 다른 걸 안 하고도 업황만으로도 간다고 그냥 우리가 유추를 해봤을 때 1.2배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6만 9천 원 나와요. 그러니까 한 7만 원까지는 그냥 갈 수는 있어요. 이 정도 분위기면 업황만 가지고. 근데 많은 분들이 원하는 건 8만 원, 9만 원이죠. 이걸 가려면 삼성이 이제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번에 주총에서도 얘기했죠. 2분기나 3분기 내에 반드시 양산을 해서 이제 공급하겠다 했기 때문에 자꾸 희망 고문하는 것 같은데, 젠순항도 또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삼성이 잘할 걸로 믿는다. 약간 이런 얘기를 또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몇 달 안에 이제 결론이 나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되면 당연히 한 단계 레벨업 되는 거고, 못하면 결국에 뭐 다시 5만 전자로 가는 건 아닌데 이 7만 원을 넘기는 좀 쉽진 않은 거죠.
이 안에 이제 고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엔비디아를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업황만으로는 상승이 끝까지 높게 그러니까 어느 가긴 정도는 어렵다. 가기는 하는데 그 레벨 이상을 가려면 시장 참가자들이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내년에 HBM4가 나와요. 근데 이제 HBM4가 그 엔비디아 그 루빈이라는 데 탑재가 되는데 이게 하이닉스는 벌써 내놨어요. 양산 이제 시작했고 샘플을 벌써 줬어요. 이게 통과하는데 시간은 걸리는데 근데 아직 삼성은 이거 양산하는데 시간 걸리거든요. 그래서 샘플까지 내놓으려면 하반기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쨌든 이제 하이닉스 HBM4도 약간 밀려 있는데 다만 삼성의 반격 카드는 하이닉스는 원비라 그래서 이 10나노 제품 중에 A, B, C 이렇게 가는데 B보다 C가 훨씬 더 미세 공정이거든요. 근데 하이닉스는 원B, 삼성은 원C로 승부를 걸었어요. 좀 더 앞에 나가서 네, 하겠다. 그래서 이게 원C가 만약에 돼서 하반기에 양산을 제대로 해서 이게 HBM4에 탑재되면 경쟁력을 확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방법은 그거밖에 없겠네요. 예를 들면 하이닉스가 통과해서 예. 먼저 들어가기 시작하면 같은 방식으로 하면 들어가기 쉽지 않으니까. 그죠?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원C로 해서 근데 이것도 하반기에 다 결론이 나니까. 그러니까 삼성한테는 정말 이제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잘해주면 정말 뭐 8만 원도 가는 거고 그게 안 되면 요 6만 원대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누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결국 삼성이 스스로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결과를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힘을 내서 잘 하기를 바라고. 우리 국내 투자자 중에 한 40%인가요?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분이 꽤 많다고. 아니, 그 제가 알기로는 400 몇만 명으로 400 몇만 명. 그러니까 1,400만 명 중에 480만 명이었나? 그때 기사를 보니까 아마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울고 웃는 분들이 꽤 많다는 얘기잖아요. 국내에선 제일 많죠. 예. 자, 지난주에는 2차 전지주들도 모처럼 힘을 냈는데 SK온이죠. 그 SK 이노베이션에서 네네. 분리된 물적 분할한 그 대규모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 한 15조 원 된다는 것 같아요. 네. 2차 전지가 다시 불붙을 수 있을까요? 근데 이 공시가 나와도 뭐 그렇게 뜨겁진 않더라고요. 확실히 아직까지는 좀 2차 전지의 시각이 좀 여전히 좀 보수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오랜만에 초대형 기업이 나온 거예요. 정말 이 수주 가뭄 상태였는데 그리고 이게 고객사가 또 일본의 닛산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원래 전기차 좀 약간 소극적으로 하기로 좀 알려졌는데 일본이 미국에다 지금 닛산도 이제 공장은 있지만 거기다 전기차를 앞으로 많이 생산을 할 텐데 한국을 파트너로 선택한 거죠. 근데 방법이 없어요. 중국하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래서 SK랑 일단 손을 좀 잡게 됐고 공급 규모가 15조 원인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28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장 영향은 안 주겠지만 28년이면 트럼프 임기도 끝나요. 그럼 배터리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제일 바라는 게 트럼프가 빨리 물러나길 바라잖아요. 왜냐하면 전기차를 너무 이렇게 누르니까. 그래서 28년에는 또 트럼프 리스크도 없기 때문에 그럼 결국 이거는 언젠가 다가올 이슈잖아요. 그래서 SK가 해야 될 거는 여기에 최적의 그 하이니켈 배터리를 잘 만들어서 공급하는 겁니다. 제 날짜에. 그것만 좀 잘해준다면 결국 SK온에도 좋은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제일 두려운 게 고객사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어쨌든 일본이 이렇게 고객사를 이렇게 해서 공급을 하게 됐고 또 닛산도 앞으로 올해만 16종의 차량을 전기차로 출시한대요. 그러니까 전기차 일단 승부를 걸겠다는 거죠. 닛산이 원래 전기차로 제일 유명했던 기업이에요. 옛날에 리프 아시죠? 예. 그거 제일 처음 내놨잖아요. 아, 근데 그렇네. 그게 나와서 처음엔 인기 끌었는데 그 후로는 이제 흐지부지 돼가지고 상당히 전기차 경쟁이 떨어졌는데 이 SK온이 공급하는 거는 SUV 전기차 4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SUV가 잘 팔리니까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이번 수준은 어쨌든 저는 좀 굉장히 우리나라 2차 전지한테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수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 핫한 방산, 그중에서도 우리 한화그룹이 매우 핫하잖아요. 네. 우리나라 한화그룹이 호주의 방산 기업인 오스탈의 지분을 인수해서 네. 주인이 된다는 얘기인데 네. 이렇게 왜 한화그룹은 이런 해외 그 방산 기업을 인수를 하는 걸까요? 지금도 국내에서 잘하고 있으면서. 근데 M&A를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모두가 다 현지화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유럽에서도 수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아마 유상자 하는 배경 중에 하나도 그건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럽의 생산시설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긴 해요. 근데 유럽 내에 현지화를 해야만 거기서 적시에 공급을 할 수가 있어요. 어차피 무기이다 보니까. 네.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똑같죠. 미국에서 군함이 필요한데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현지에서 근데 만들려고 원해요. 근데 오스탈은 미국의 이 군수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군함을 만들어요. 아, 호주 기업인데 네, 미국의 미국이- 공장이 네, 있구나. 미국의 아. 군함을 이미 만들 능력이 있어요. 그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그룹이 작년에 미국의 필리조선소를 인수를 네네. 했지만 이 회사는 군함보다는 상선 만드는 회사예요. 아. 그러니까 약간 방산 쪽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 오스타는 이제 바로 직진할 수 있는 기업이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회사를 이제 인수하기 위해서 HAA 넘버원이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 여기서 오스탈 지분을 9.9%로 확보를 한 거예요. 공개 네. 매수를 통해서. 근데 왜 9.9냐면 10% 이상 살려면 호주 정부 승인이 필요해요. 아. 여기서 못하게 하면 못 삽니다. 그럼 현재는 그럼 최대 주주인가요? 9.9로? 9.9 아니죠. 아니에요. 기존 최대 주주가 있어요. 아. 근데 이제 앞으로 19.9까지 해서 앞으로 이제 최대 주주 지위까지 가려고 하는데 이게 난간이 원래 작년에도 오스탈 인수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반대하는 거예요. 이제 못하게 좀 막아버린 거죠. 그래서 아예 공개 매수로 아마 선회를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적대적 M&A 하겠다는 거죠. 그렇네. 약간. 근데 그만큼 하나그룹은 진심이죠. 이걸 뚫어야 미국 본토에서 이제 군함 생산이 되고, 이 회사는 이제 초대형 구축함은 아닌데 한 이제 초계함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순서가 구축함, 호위함, 초계함 이런 순서인데 이거를 이제 만들 수 있는 지금 능력이 있으니까 이 회사를 인수하면 미국 시장에 이제 완전 직진해 버리는 거죠. 하나그룹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좋은 루트를 탈 수 있는데 문제는 호주 정부가 승인을 할 수 있겠느냐. 10% 이상 지분되면 호주 정부에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아마 국가도 좀 개입돼야 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극복만 해주면 하나그룹은 어쨌든 이제 그 미국의 군함이라는 이 본토 시장을 장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뭐 긍정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택 시장 얘기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아요. 토지거래 허가제가 풀렸다가 더 강화돼서 다시 묶였어요. 네. 이런 여기도 불확실성인데 이런 게 우리 건설주들한테도 악영향이죠. 그래서 이제 건설 쪽 그날 빠져버렸어요. 이거 발표하고 나서 이제 오세훈 시장이 사과했죠. 다시 네네. 예, 풀었다가 그러니까 이게 5년 만에 이거 여기가 이제 송파구 잠실하고 강남에 삼성대치 청담동 4개 딱 풀었다가 네. 바로 이제 다시 원복시켜 버렸고 그리고 오히려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까지 용산까지. 예, 다 확대시켜 버렸는데 올해 9월 30일까지입니다. 네. 일단 한시적이지만 또 이거 필요시 연장까지 하겠다. 근데 이 이유가 있어요. 너무 서울의 아파트 값이 양극화돼 버린 거예요. 여기 그 강남의 아파트 값이 그냥 계속 신고가가 나고 있는 거죠. 이 비싼 아파트가 더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서울의 다른 또 지역의 아파트는 오히려 이 가격이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양극화 심하니까 오세훈 시장이 이게 본인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너무 좀 성급하게 풀었던 거 아닌가. 근데 별 이슈가 없이 갑자기 갑자기 발표를 또, 했어요? 예, 네. 그래서 사과까지 했는데 근데 이제 이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이제 다시 떨어지나 이럴 수 있는데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해요. 특히 이제 제가 한 애널리스트 분의 보고서를 갖고 왔는데 신영증권의 박세라 연구원님은 어떤 의견이시냐면 이것 때문에 풍선 효과가 생길 것 같대요. 이 지역은 묶었잖아요. 안 묶은 지역이 올라간다. 왜냐하면 지금 대기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일로 이제 가버리는 거죠. 차라리 그러면 수도권에서 안 오른 거 뭐 있지? 이쪽으로 이제 대기 매수가 그쪽으로 가면 풍선 효과가 생겨서 전반적으로 가격이 또 오를 수도 있다. 이게 빠지는 게 아니라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다고. 약간 그렇게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예. 뭐 주변에 다른 마포 뭐 네. 이런 쪽으로 넓. 근데 그렇게 보는 이유가 일단 기준금리가 내려갔기 때문에 부동산 구매가 예전보다는 조금 가벼워요. 금리 부담이 좀 낮고 그리고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내년부터 3년 동안 서울 아파트는 공급 절벽으로 가요. 네 맞아요. 공급이 없어요. 그러면 공급 없으면 이건 우리 누구나 산수할 수 있잖아요. 가격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전셋값도 오르고 있고 거기다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아파트가 안전자산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경기를 안 타요 잘. 사실 이 서울에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 뭐 폭락을 주장하시는 네. 분들도 있지만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보면 아파트 한 채 갖고 있으면 되게 이제 그 안전자산이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가 불안할수록 야, 아파트 사놓자 약간 이런 심리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 규제를 한다고 해서 이게 풀릴 문제가 아니라 지난 과거에도 여러 정부가 규제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죠? 아파트 가격이 할수록 계속 더 올라갔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풍선 효과 생기니까 건설주에는 단기적으로는 좀 악재가 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큰 영향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 아파트 가격을 잡는 제일 좋은 방법은 공급 늘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빨리 재건축이나 이런 걸 풀어서 서울의 아파트 이제 공급을 늘리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한다면 오히려 건설주들한테
장기적으로 또 긍정적인 부분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적절한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어느 네, 정도 올라야 네. 될지 또 너무 오르면 또 안 되고. 자, 최근에 엔터주가 주가가 좀 부진한데 얼마 전에 JYP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급락했어요. 뭐 한한령 얘기도 있고 엔터주 부진이 장기화할까요? 저는 이렇게 장기화할 거로는 보진 않는데 왜냐하면 JYP가 좀 안 좋은 거지 다른 또 엔터주는 또 괜찮아요. 근데 왜냐하면 JYP가 좀 특수적이었던 게 실적이 이번에 좀 실망스러웠어요. 본업은 잘하는데 그 흔히 이제 예능 제작 뭐 딴따라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네. 거기에 이제 JYP가 투자를 좀 했나 봐요. 제작비 같은 거. 근데 그게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비용 증가하죠. 예, 또 플랫폼 투자를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플랫폼 투자에 대한 비용이 근데 이게 일회성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올해 아마 상반기는 더 계속 반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엔터 본업은 괜찮은데 여기서 비용을 까먹으니까 시장 참가자들이 봤을 때는 아 이럴 거면 JYP 하지 말고 차라리 SM 하자. 하이브 하자. 옮겨가 버린 거죠. 그래서 JYP는 이제 주가가 좀 급락하는 양상인데 이건 JYP의 약간 특수적인 부분이고 다른 엔터는 올해 분명히 또 좋은 분위기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엔터 전반적으로는 나쁘게 보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한알령도 요즘에 조금 또 얘기가 안 나오지만 해제 가능성은 여전히 높고 11월 달에 시진핑 주석하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오겠죠. 왜냐하면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이니까 그래서 와서 만나게 된다면 어쨌든 이제 그 정말 오랜만에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상징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한알령 해제도 역시 우리가 기대감을 놓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좀 부진할 때를 기회로 활용하시고 올해 그리고 분명한 명제는 이제 블랙핑크도 최근에 콘서트 계획이 다 공개가 됐거든요.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고 BTS 이제 몇 달 안 남았잖아요. 컴백도. 이거는 분명히 이제 다가올 또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걸 본다면 엔터가 흔들릴 땐 오히려 좀 기회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상법 개정도 지금 국회에 통과해서 논란이 있긴 한데 목적 있잖아요. 상법 개정의 목적이 네. 주주가치 보호. 그렇죠. 요거와 좀 괴를 같이 하는 이슈가 좀 있었어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유증하고 또 로보티즈도 이런 주주가치 훼손 공시가 났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많은 분들이 뭐 물론 돈이 필요해서 뭐 유상자 하는 게 뭐 불법도 아니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거는 주주 가치를 훼손할 수밖에 없는 게 누가 봐도 딱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주가 올랐으니까 주주들한테 이렇게 좋을 때 좀 돈 좀 빌리자. 약간 이런 느낌인데 아니 근데 이게 너무 아쉬운 결정인 게 뭐냐면 하나 에어로가 돈이 없는 기업이 아니거든요. 1년에 영업활동 현금이 1.3조예요. 이게 장기 플랜이거든요. 매년 이 정도 현금이 쌓이는데 이거 가지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리고 사전에 그런 주주들을 좀 미리 설득을 좀 시켰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갑자기 어느 날 장 끝나고 공시가 하나 뜬 거예요. 주주분들 얼마나 황당하시겠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누가 봐도 그 올해 그러니까 작년부터죠. 작년부터 전 세계에서도 어마어마한 그냥 거의 엔비디아급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많은 분들이 환호했고 이만한 성장주 없다. 다 믿고 투자했고 설마 주주 뒤통수 치겠냐 이런 생각들을 하셨을 텐데 갑자기 뒤통수 한 방 맞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런 결정이 날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게 국내 주식 오래 해야 되는데 이런 결정 나면 또 미국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게 이런 부분은 있다. 회사 입장에서는 뭐 물론 할 수도 있지만 이걸 받아들이는 주주 입장에서는 누구도 설득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어쩐지 그날 장 끝나자마자 시간에 거래해서 하한가 하한가 갔어요. 9.97% 떨어졌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용납하기 힘든 그런 좀 결정 아닌가. 그래서 이 유상자에 대해서 왜 하는지 저는 좀 약간 이해하기 좀 어려운 그런 결정이 나와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주주 가치를 어쨌든 굉장히 심각하게 훼손했다. 이렇게까지밖에 볼 수 없고요. 또 로보티즈라는 기업은 로봇주로 요새 주가가 엄청 올라 한 3배 올랐었어요. 한 몇 달 만에. 근데 아시겠지만 이 회사가 왜 좀 이렇게 인기를 좀 끌었냐면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했냐면 휴머노이드 로봇의 제일 중요한 게 액추에이터, 관절이라 그랬어요. 네. 이거 만드는 회사예요. 물론 테슬라 거기다 납품하는 회사는 아닌데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그 액추에이터 개발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핵심인가 해서 올라가고 LG전자가 아마 2대 주주로 있을 거예요. LG랑도 관련이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자율주행 사업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봇 중에 액추에이터랑 또 하나가 여러분들 이제 길거리 그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배송 로봇 있어요. 네. 자율 그거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갑자기 물적 분할하겠대요. 그런데 물론 제가 공시를 봤어요. 봤는데 5년 내에 상장은 안 하겠다 이렇게 써 있긴 한데 물론 뭐 5년이라는 시간이 길긴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단어가 물적 분할이에요. 아시잖아요. 좋은 LG엔소. 잘 나가는 거 빼서 네. 따로 만드는 거. 근데 회사에서는 이제 이게 적자 사업이니까 이걸 따로 떼내면 오히려 더 낫다라는 식으로 얘기는 하는데, 아니 자율주행 로봇 사업은 아직은 대부분 적자잖아요. 근데 자율주행 로봇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사업으로 저는 보거든요. 이것도 신성장 사업인데 이걸 굳이 왜 뗐는지 저는 그게 그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냥 같은 한 회사에서 액추에이터도 하고 자율주행 이거 하면 주주들이 싫어할 거 뻔히 알거든요. 아니 물적 분할을 누가 좋아합니까 사실은. 그 단어만 봐도 사람들이 정말 이제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단어인데 갑자기,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주가가 3배 오른 상태에서 갑자기 물적 분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주가치 훼손이 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용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번 사례가 분명히 이제 얘기를 해주잖아요. 상법 개정을 왜 해야 되는지 더욱더 명백해진 그런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밖에는 좀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상법 개정되기 전에? 그러니까 그런 의심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상법 개정 이제 만약에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 안 하면 1년 후에 발효되잖아요. 그럼 1년이란 유예 기간이 있으니까 이런 거 야 하기 전에 미리 다 해버릴까? 이러면 근데 이렇게 한다면 그 기업의 미래 가치가 이게 누가 믿고 투자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업들이 좀 냉정하게 잘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또 주식시장의 공매도가 시작이 되는 그런 민감한 이슈가 있고 트럼프의 상호 관세도 가시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좀 보수적으로 시장 접근을 하는 게 맞을까요? 이제 3월 31일부터 이제 공매도가 되기로 확정이 됐죠.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어요. 변동성은 좀 우리가 불가피하고 이제 모든 기업이 다 공매도가 이제 금지가 해제되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매도가 나와버리니까 흔들리겠죠. 벌써 지금 흔들리잖아요. 조선, 방산, 바이오. 이미 뭐 빌린 많이, 거, 네. 그 주식을 빌려서 해야 되니까 네. 빌린 양들이 늘어나더라고요. 빌린 양도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갖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 야 공매도 나오니까 먼저 정리해버리자. 아.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공매도 때문에 빠질 때 투자하자. 아마 이런 전략도 세우는 것 같아요. 반대로 안 오른 기업들은 오히려 올라가요 지금. 그거 아시겠지만 지금 요즘에 삼성전자도 정말 못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종목은 오르고요. 이제 많이 올랐던 기업은 빠지는 게 아마 공매도 지금 그 부분이 좀 발생하고 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결국에 공매도가 방향을 바꾸지는 않아요. 갈 기업은 공매도가 아무리 많아도 올라가고요. 빠질 기업은 공매도 없어도 빠집니다. 그게 지난 우리 1년 이상 공매도 금지될 때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 때문에 내가 가진 기업이 빠졌을 때 혹시라도 그 기업이 엔비디아처럼 실적이 좋다면 오히려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거고. 기회에. 예, 오히려 활용을 하시고 반대로 너무 기대감만 가지고 올랐던 그런 기업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적 없이 뭐 올랐던 뭐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실적은 없잖아요. 사실 네, 아직 나오는 게. 그런 기업들은 공매도 타겟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있냐 없냐를 기준으로 한번 활용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방산이나 조선은 실적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빠지면 저는 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올해 시장을 전반적으로 여전히 좋게 보시면 좋을 게 코스피의 순이익 전망이라 그러죠. 애널리스트 분들이. 그게 하향 조정이 7개월 이어졌는데 드디어 끝났다고 합니다. 이제 돌아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익 전망이 올라가면 증시는 대부분 또 좋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큰 방향은 공매도랑 상관없이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테슬라 얘긴데요. 상무부 장관 하워드 루트닉 네. 폭스 뉴스에 나와가지고 테슬라 사라. 정부 관료가 특정 기업을 이렇게 사라고 얘기할 정도면 반대로 테슬라가 많이 어려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저도 왜 그랬는지 뭐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없지만 이 하워드 루트닉 분이 상무장관이 바로 직전에 그 CEO 하던 회사가 테슬라에 이번에 그 목표 주가를 올렸어요. 전임 CEO거든요. 그 회사에. 아, 그 평가를 올린 거구나, 네. 그러면. 아. 그래서 얼마 올렸는데 이제 아마 거기랑도 관련이 있겠죠, 당연히. 있다 보니까 또 방송에 나와서 아마 또 긍정적인 멘트를 한번 해준 것 같아요. 또 같이 일도 하니까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공공과 민간이 이렇게 유착하는 게 대놓고 네. 하는 게 우리 한국에서는 참 상상 못할 이해가 잘 안 일인데. 가는 네. 모습이긴 근데 그런 해요. 걸 대놓고 하고 있어요. 근데 러트닉 상부장관이 뭐 얘기한다고 올라갈 것도 아니고 저번에 기억하시잖아요. 그 트럼프 대통령도 나 테슬라 자동차 산다. 샀죠, 그걸. 네, 샀죠. 아예. 그런데도 주가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건 별개지만 어쨌든 그 약간 이해관계는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투자하실 때 그런 것 때문에 테슬라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건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번에 봤잖아요. 트럼프 당선되고 주가 2배 가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다시 원위치 됐어요. 그러니까
정부 관계자가 얘기한 것만 믿고 투자하시면 안 되고 실제 테슬라가 어떻게 좀 돈을 버는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평가는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사님이 선정하신 이번 주의 보고서는 어떤 주제인가요? 네, 유한타증권의 손현정 연구원님이 이제 음식료 업종 지금이 가장 맛있는 타이밍이다. 이게 제목을 좀 적어주셨는데 비중 확대고요. 두 번의 상승 사이클이 있었어요. 음식료가 2004년하고 2007년에 그때 해외 수출이 성장하고 판가 인상, 환율 하락이 있었고요. 또 두 번째가 2010년, 16년 되게 오래된 사이클인데 그땐 중국 수출. 그다음에 집에서 가정간편식 많이들 드셨죠. HMR. 네. 그게 성장했고 그다음에 환율 하락, 곡물가 하락. 근데 올해 세 번째가 시작될 것 같아요. 올해는 미국, 중국 동시 수출 성장, 가격을 올렸죠 최근에. 거기다가 곡물가 환율도 이 환율은 아직 안정은 안 됐지만 곡물가랑 확률이 안정되면서 이번에 3차 파동 나오지 않겠냐 이런 좀 얘기인데 일단 물량 측면에서 보면 라면 필두로 K푸드가 요즘에 되게 잘 나가잖아요. 네. 그건 구조적인 것 같고 내수는 추경 예산이 잡혀서 집행이 되면 내수도 오랜만에 살아날 것 같고 거기다가 가격을 농심, 제일제당, 빙그레 같은 회사들이 3월 달에 이제 다 따라서 좀 올려버렸습니다. 네. 가격 올리면 당연히 실적 좋아지죠. 거기다가 곡물가는 안정됐는데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변수가 이분 같은 경우 이제 환율이 안정될 걸로 봤는데 아직도 우리나라 환율은 안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율이 안정돼야 본격적인 더 랠리가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아마 원달러 환율이 1,400원 깨지면 음식료한테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관세 불확실성이 좀 제거되면 환율도 좀 그죠? 안정화되지 않을까 그럼 싶어요. 음식료가 또 네. 선두에 설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이런 걸 종합해 봤을 때 3차 사이클에 지금 초입이니까 음식료 보전 얘기고 탑픽은 역시 삼양식품 그리고 농심을 좀 찍어 주셨고 요즘에 농심도 라면 가격 인상하고 또 새로운 신제품도 좀 나와서 좀 흥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관심 종목으로는 이제 풀무원 미국에서 이제 두부 판매 1위죠. 네네. 빙그레는 이제 메로나가 미국에 성장하면서 좋고 중소형주로는 S&D라는 기업은요 삼양식품의 그 불닭볶음면 소스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좀 여기서 언급해 주셨고 요즘에 또 교촌 F&B도 실적이 좀 괜찮다고 합니다. 해외도 확장하고 있고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사조동화원 이거는 밀가루 만드는 회사인데 삼양과 그 농심의 라면에 들어가는 밀가루 있죠. 그걸 또 공급한대요. 라면 잘 되면 또 같이 갈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소개해 주셨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중국도 내수를 막 부양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네. 아마 식품 쪽에서도 중국 시장도 좋아 보일 것 그죠. 같긴 해요. 특히 그래서 이제 오리온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오리온이 거기서 초코파이 같은 것도 많이 팔다 보니까 그래서 중국과 관련된 기업들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블리의 비밀노트 2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